한 게임 플래시. Greetings, Cerebrit. By now you've realized that I've severed your connection with the Overmind and your renegade brethren. Understand, it's nothing personal. I just can't risk you falling under their influence. You're mine now. Serve me unquestioningly, and I'll let you live. My queen, pardon me for interrupting, but the visitors you have been expecting have arrived. Finally, they certainly took their time. Yeah, well, none of us were in any real hurry to get here, Sarah. Still suspicious of my motives, Jimmy? Always. When I contacted you both on Ire, I told you about the new Overmind and about the UED that seeks to control it. Well, the UED has done it. They've tamed the Overmind and now control most of the Zerg broods in this sector. That's why I've asked for your help. You want us to help you defeat the UED so that you alone will rule the Zerg. Wrong, Phoenix. I want to defeat them because if we don't, they'll clamp down on this sector and enslave us all. You know I'm right, Jim. You've studied the history of Earth. You know what the UED's agenda is. Taking control of the Zerg is only the beginning for them. Maybe. I don't know. My queen, again I beg your pardon for this interruption, but we have a very serious problem. Perfect timing. Gentlemen, we'll need to finish this conversation later. Continue, Duran. The Psi Disruptor signal has reached us here on Tarsonis and shattered the unity of your broods. Within the past few hours, your minions have turned on each other and left their hive clusters to run out of control. This is just what I need. Cerebrin, take the few Zergs still under my control and do what you can to stem any further damage to the hive clusters. I can't afford to have them destroyed by my own minions. 스킨십은 안 돼. 놀러오세요. 상큼발랄 해령 메이드 카페에. 니김이 씨발스럽게 비가 쏟아져 널어놓은 빨래는 도통 마를 생각을 않고 불쾌 지수만 씹창나게 높은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부대 운용비를 위하여 대출받았던 담보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압류가 들어와 갓개빤스 마냥 붉은 딱지가 온 부대를 따다닥닥닥
뒤덮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조만간 빚잔치뿐만 아니라 강제 집행까지 예고되어가지고 그야말로 풍전등화가 되어버린 6974 부대는 어떻게든 압류를 피하고 재물을 변제하기 위해 오늘도 십상갈난 다리를 한데 모아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아, 경남은행의 돈을 모조리 깃발이 채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새끼, 기어이! 1년 번호 때문에 쓸 수 없다는 걸 어찌 모르는 것인가? 모출은 한저씨 해병 육전이 되어가지고 그 틀에 작도를 미끄러져 내려갔다. 따당! 톤톤정 해병이 이어서 손을 들고 외쳤다. 돈! 그렇다면 저희가 모칠 가는데 돈이 안 가더니 기어이! 톤정이 제 아이디어를 내기도 전에 톤정 또한 철군의 식도를 아주 미끄럽게 타고 내려갔다. 해병 쓱통땅! 제게 좋은 생각이. 근철은 그를 가치도 없다는 듯 웃음에 삼켜버렸고 오늘따라 유독 씨발스럽게 가탈스러운 근출이었다. 통떡은 도아에게 녹아가며 마지막 달말말을 남겼는데 꼬로륵 메이즈 카페 꼬로륵 일본에서 왔다시 국 메이즈 카페 꼬르피뽀. 근출의 가슴팍에서 들려오는 통떡의 단말마에 해병들은 화들짝 놀랐다. 한근출 해병님의 마음의 소리, 코코로의 소리가 들려온다. 드디어 나와 황근출 해병님의 마음이 통하였거든. 황근출 해병님과 전의를 나누고 나니 마음의 소리가 들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것이 전회인가? 근출은 당황했고 철군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아니, 대갈 돌파? 이 메이드 카페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아니, 철구나. 아이, 기다려라. 이건 내 의견이 아니에요. 메이드 카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메이드가 총업원으로 송사하는 카페입니다. 오타쿠계의 메이드붐이 일어나며 이것을 현실에 옮기려는 과정에서 등장한 서비스업의 한 형태이다. 법적으로는 음식점으로 분류되지만 음식보다는 점원의 적객의 방점이 찍히는 경향이 크다. 이것을 저희 부대에 대입시켜보자면 저희 모두가 점원이 되어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들자는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출전은 나무위키 나불대는 후두부를 후려치며 철군이 외쳤다. 새끼 기업 전인은 즉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라. 해병 메이드 카페 시행합니다. 그리고 황근출 해병님이 씨발 오타쿠라는 것은 전부 있도록 한다. 알겠나? 아니 야 철구나. 난 그런 거 싫어하는 씨발. 6974 부대는 메이드 카페로서 변모되어갔고 업태조사, 메뉴 개발, 각종 신고 등으로 정신없는 날이 이어졌다. 물론 황은출 해병은 딱히 하는 거 없이 빈둥거리다 그릴 씹덕이라 생각한 철군이 틀어놓은 애니플러스 채널을 보며 빈둥거렸고 그리고 영업 개시 전날 쌍갈 대가리들답지 않게 꽤 그럴듯하게 준비를 마친 부대원들은 마지막으로 모여 마무리 보고를 하였다. 버거드린 대로 다 건물을 설치, 약 160석의 테이블을 확보하였고 냉난방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기업 157곳의 카페 메뉴를 조사했고 그중 인기 메뉴를 줄여서 해병대 스타일로 로컬라이징 했습니다. 기업 사업자 등록증은 발급이 완료되었고 보항식 공무원들의 가족을 부대로 초대하여 공무원들을 설득한 결과 무사히 위생검사를 통과하여 영업 허가를 받아내었습니다. 기업! 야 철구나. 프리큐어 새 시즌은 언제부터 하냐?
예? 그렇게 준비를 마친 7명의 부대원들은 인터넷에서 속성 메이드 강의를 독학하여 연습하였고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하였다. 해병 메이드 카페의 첫 영업일. 의외로 독특한 컨셉으로 인해 컬트적인 인기를 얻어 SNS 상에 화제가 된 해병 메이드 카페는 산 아래의 픽업 정류장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쩍거렸다. 예, 오늘이 오픈날 맞지? 아니, 해병 메이드 카페래. 존나게 웃기지 않냐? 너 이거 집에 DM으로 예약 안 하면 입장도 안 되더라. 존나 같아. 예, 이름 봐봐봐. 톤톤정 빡깡마세. 이치래. 그때 털털거리는 시발 창르는 배기음을 내며 오도본부가 도착하였다. 필스! 오늘 여러분들이 모시게 된 메이드 무무칠이라고 합니다. 주인 고주신 사마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야! 반응은 의외로 폭발적이었다. 에? 뭐야, 제가 존나 웃기잖아, 진짜. 아저씨, 메이드복 되게 잘 어울려요. 야야야야, 이 아저씨 복 되게 좋아. 여행객들은 웃으면서 오도본부의 문을 열었고 도저히 적응하기 힘든 심린길이 창난 똥내가 코끝을 찔렀다. 이게 무슨 냄새야? 어우. 아저씨? 여기서 똥 쌌어요? 진짜 토할 것 같아요. 다들 불평을 말하면서도 자신의 SNS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 올라오는 구역질을 참으면서 오도본구에 올라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도본구는 목적지에 도착을 하였고 문을 열고 내리니 근출과 철군이 각을 잡은 채 웃으면서 그들을 맞이했다. 주인님들 어서 와라 양. 난 주인님들이 모시게 될 근출 양이라고 한다. 양, 잘 부탁한다. 양양. 나 역시 주인님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다. 잘 부탁한다. 씨발 못할 겠네. 근출은 현타가와 주저앉는 철군의 발을 스리슬쩍 짓밟았다. 자, 이쪽이다 양. 따라와라 양양 네코네코. 외부는 컨테이너와 합판으로 지어진 조악한 외관이었지만 내부는 꽤나 기존 브랜드 카페를 카피한 듯이 아주 멋스러웠다. 이어 메뉴를 살펴보자 다양한 메뉴가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게 뭐야? 오빠, 이거 봐봐. 메뉴 이름도 완전 웃겨. 어디 봐. 오, 진짜네. 자기는 뭐 먹을래? 나는 이 해병 플레인 요거트 스무디랑 해병 초코 파르페. 그럼 그거에 해병 아포가토? 그래, 이것까지 주문하자. 양양? 주인님, 물론 양. 저희 이거랑 이거. 그리고 이것도 주세요. 잠시만 기다리란 양. 카페는 소망이었다. 또 이런답게 똥이나 쳤사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똥을 내려 마시는 해병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진짜 커피 원두를 이용해 만든 아메리카노였고 이는 씨발 쫓게 새끼들아, 아니 돈을 벌겠다는 거야 똥통에 쳐넣겠다는 거야 라며 일가를 한 황룡 새끼 때문에 정상적인 음식을 내가게 되었다. 모칠이 손님들이 계속 데려오자 160석의 테이블에 진즉에 만석이 되었으며 산 비탈길까지 웨이팅이 생겨버렸다. 다들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하던 와중 어머 이게 뭐지? VIP 메뉴?
전우의 스페셜? 엄마 미친 69만 7,400원? 미친 거 아니야? 어머 설명도 없는데. 저기요. 아니지. 냥냥. 전우의 스페셜 하나요. 현 시간부로 전우의 스페셜 반려. 다시 얘기한다. 전우의 스페셜 반려. 전 인원은 신속히 집합할 수 있도록. 어머. 이거 뭐야? 엄마야 무슨 이벤트를 하나 봐. 야 대박. 사진 찍어 얘 사진.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된 손님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가건물의 외벽이 무너지며 메이드복을 입던 해병들도 옷을 뜯어봤다. 슈악한 포신이 잔뜩 성이 난 채 우뚝 솟아 있었다. 어머, 야 저게 뭐야. 저진 입대를 환영한다. 억살 돈. 그래 누가 전우의 스페셜을 주문했는가? 전데요. 시원한 기울. 음이 귀직 연주대 전우의 스페셜 주문해. 우리 오도 해병의 정신을 능욕해. 이런 개간년이. 톤톤정 해병이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윽박지르다 그녀의 배를 힘껏 걷어차 바삭바삭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여성을 수십 미터까지 날려보내 산 비탈을 굴러떨어졌다. 하지만 한 번 주문은 영원한 주문. 지금부터 전우의 스페셜 오도 해병들은 남성 손님들의 옷을 쪼닥쪼닥쪼닥 찢어버리고 포신을 밀어넣으며 강제 전우의 주임을 실시하였다. 남성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여성들의 비명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여성들이 급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경찰에게 신고하려 했으나 해병들은 신속히 그들의 소지품을 모두 뺏은 후 능숙하게 산채로 드럼통에 넣은 후 공군을 쳐 비키니시티의 새로운 주민이 되게끔 하였다. 한바탕 소란이 마무리된 후 회수한 소지품 및 금품을 현금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자발적인 해병 후원금을 독려하여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어 채무를 무사히 변제하게 되어 압류를 면하게 되었고, 전국 각지에 모인 다양한 아세이들이 6974 부대를 더욱 풍족하게 만들어줬으니 참으로 모칠 좋고 톤톤 좋은 일이었다. 성공적인 해병 메이드 카페의 마무리를 축하하며 성대하게 해병 맥주 파티가 열렸고, 근출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건배사를 대신한 철구는 조심스레 근출의 생활관에 찾아갔으나 메이드복을 아직도 찢어버리지 않은 채 거울을 보며 포즈를 취하는 근출을 보며 철구는 한숨을 푹 내쉬고는 문을 닫았다. 포항시의 달이 차올라 간다. 오늘 만나볼 딸이는 18년째 포항시에 있는 해병대에 복무 중인 G4병. 오랜 시간에 걸쳐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든 달인의 짜장면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것이 일품입니다. 달콤 쌉싸름 쩌럭거립스러운 게 아주 일품입니다. 기존의 짜장면과는 만드는 방식부터 다르다. 당연 남모를 데려드릴 수만 있겠죠. 사장님, 이게 반죽인가요? 예, 이게 반죽입니다. 그 첫 번째 노하우, 황룡머리가 등장합니다. 하루만의 비법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밤대추, 풋고추, 생강, 계피, 당귀, 항로타임, 로즈마리, 백미, 흑미, 오곡, 잡고, 설탕, 구운 소금, 히말라야 소금, 말돈소금, 후추, 대파, 초파, 양파, 실파, 차단의 초콜릿, 된장, 콩장, 쌈장, 두바장, 응가, 애호박, 늙은 호박, 단호박, 딸기, 양파초, 파파야, 두리안 등의 열대 과일 등을 몽땅 찜기에 때려넣고 50시간 푹 끓인 후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말고기, 양고기, 닭고기, 곰고기, 쥐고기, 하마고기, 야고기, 고기고기, 사랑고기, 개고기, 물고기, 불고기, 바람고기, 환장고기, 참치고기, 넛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참다란 거를 갈아놓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월계수, 청주, 잭다니엘, 피노누아, 와인, 모루주, 맹화소, 막걸리, 커피, 콩을 넣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잡는 재료를 위해 랍스타, 곰, 발바닥, 제비치, 마델린, 펭귄의 고추, 돼지, 보라, 베이비스 상에는 겨드랑이 살 한가지, 토끼발, 목고기, 최고급 왕개 스테이크에 마이야르 겉껍질 태운 부분으로 삼내를 제거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에비앙, 산다스, 와이시스, 아리수, 보리수, 페어나, 수라수, 아름다운 백미, 형미, 흑미, 별미를 넣고 그냥 푹 끓이면 액미 없는 육수가 콸콸콸. 사람들은 말하지. 인간은 자유를 빼앗겨봐야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된다고. 어때? 너의 본 모습을 알겠던가? 죄수 단상위로 이동. 수감범 626 살인 약탈 반역 오늘부로 넌 자유다. 하나 곧 알게 될 거야. 자유에는 대가가 있음을. 전투복 복용 및 잠금 완료. 넌 감옥을 나가는 게 아니다. 그 전투복이 너의 새 감옥이다. 명심해라. 이것은 전쟁이다. 영광과 공포가 뒤엉킨 핀들레 자유가 기다린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이런 햄버거가 싹 식어버렸잖아. 이런 맛없는 햄버거를 먹을 순 없어. 도와줘요, 함바가 해병님. 아싸이! 내 맛있는 해병을 먹어보게. 두툼한 해병 수육에 37가지 카드뮴과 순이 풍부한 비밀 소스, 정말이지 군침 싹 돌게 하는 해병 햄버거. 너무 맛있겠다. 아싸! 밀크쉐이크도 준비되어 있다네. 밀크쉐이크? 그걸 먹고 싶다면 내 포시를 빠라빠라빠빠빠. 이런 맛있는 햄버거를 먹었더니 목이 너무 마르지 말입니다. 아싸이! 그렇다면 내 밀크쉐이크를 사정없이 먹어보게. 해병 밀크쉐이크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그걸 알고 싶다면 내 포신을 빠라빠라빠빠빠. 한 번만 더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러지 말게. 아세이! 미쳐라. 그러니까 음식점은 갔는데 주방장이 여기도 오버하는 손님 새끼들 이라고 욕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음식점을
단상으로 비유하면 고기 구워주는 고깃집을 가 고깃집 사장이 대신 고기 구워주다 수덩이로 만든 그걸 알바들이 손님이 들리는 외치에서 고기도 제 손으로 못 굽는 새끼 찢어버릴까 하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왜악하는 상황 근데 고기는 사장 프레임이 구운 거좀 미운해요 쌀쌀쌀 음식점에 비유하자면 나는 제육 100반 8,000원에 100그릇 팔아야 이득이 남는데 저쪽 집은 탕후루 10개만 팔아도 이득이 남는다는 거임 그러면 누가 제육 100반집 파냐 치킨 브랜드가 딱 BHC 교촌 2개 있는데 국민들 치킨값 너무 비싸다 하소연하니까 BHC가 전국 보고 교촌 치킨 반값으로 존재하는 게 옳다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거임 그냥 이건 지능의 문제임 IQ 세자리 넘어가면 이런 발상하기 힘든 쌀쌀쌀 음식점에 비유하면 음식점의 음식이 맛없으면 맛없다고 욕해야지 가게 낡았으니 인테리어 공사하라는 거임 식당으로 비유하자면 진상이 행패 부리는 건 옆에 있던 손님이 식당 주인 가면 쓰고 대신 욕해줬더니 그 손님을 고소하는 거임 쌀쌀쌀 식당으로 비유해서 광고를 하면 신메뉴 출시 일주일간 여름 할인 이벤트 4인 이상 돈만 손님 음료 추가 제공 같은 걸 해야 하는데 무슨 젓가락 소도 매벤카드 결제 가능 물수건 배치 이딴 걸 광고한 꼴아님 쌀쌀쌀 음식에 비유하면 고기 건더기도 튼실하고 묵직한 고기 육수에 얼큰한 김치까지 있는 맛돌이 메뉴가 맞아 근데 여기는 카페라고 난 커피에 달달한 디저트 먹으러 왔는데 왜 칼국수에 마카롱을 찍어 먹으라고 세트 메뉴로 팔아놓고 강매는 너는 이러고 있는 거지 쌀쌀쌀 메이플을 식당으로 비유해봐 니네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나와서 항의했고 다시 추리해서 갖다 준다 해서 맛있게 먹음 뱀이 터져서 수습했다고 보상금 근데 다음번에 또 갔을 때 머리카락이 메인 메뉴 밑반찬 무더기로 발견된 이런 상황에 다음번에 이 식당 또 갈 거야 시사케를 고깃집으로 비유하면 고깃집에 자주 가는 단골이 사실은 밖에서 고깃집 시세보다 싸게 고기를 사들고 와서 고깃집 불판에 대리로 구워 먹고 정작 식당에는 공깃밥 값만 지불하던 진상 손님이었는데 이제 고깃집에서 대리로 못 구워 먹게 하니까 고기 맛이 떨어져서 진상 손님이 가게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왜 너네만 맛있는 고기 먹냐 나 이제 이 집에서 고기 안 사 먹는다 고 선언한 상황인 거지 사회를 시험에 비유하자면 A교실에서 시험 치면 강제 마이너스 50점 B교실에서 시험 치면 강제 플러스 50점 근데 몇 개월 전에 이 사실에 대해 모른 채로 A교실에서 시험 치기로 한 거임 교실을 바꾸려면 내년을 기약하고 똑같이 B교실이 플러스 50점 줄지 모르는 상황 이 형평성에 가만히 있으면 정당한 거냐 비유자 족같이 못하시네요
쫓아다니는 회색 인자 이등만을 쫓던 이들이 성축 저의 회색 리본 맨투맨은 그들을 향한 선전보복 리부트 보복 리부트 보복 회색 리본 맨투맨 동그란 긴구 안경 긴급 라방을 위해 차려입었었죠 회색 리본 맨투맨 동그란 긴구 안경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요 메소의 정상화로 리부트를 박살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하지 않네요 게임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는데 이 공허함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해야겠어 리부트 복구 회색 리본 맨투맨 동그란 빈부 안경 긴급 라방을 위해 차려입었었죠 회색 리본 맨투맨 동그란 긴부 안경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요 사실 난 마음에 들었나봐 미스 한국 선언복 알고리즘에서 춤을 추네요 사실 난 마음에 들었나봐 미스 한국 선언복 나도 미스 한국인이 된 걸까요 나는 이 선복이 맘에 드네요 다시 한 번에 일어선 사이언스 해병대 모조 강화센터에 공격을 환영한다. 예, 교훈이 처리됐기 때문에 이제 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강화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든 실험은 즐거움과 학습을 위한 것이지만 심각한 부상이 당할 수 있다. 한쪽 뒤에 포탈이 열린다. 물 하나. 실험을 완료한 후에는 수익길로 이동하도록 특별히 내가 안내해주겠다. 황근출과 황근출 하늘 아래의 두 태양의 혈투 새끼 기열 새끼 기열 새끼 기열 기열 참새놈들의 폭격도 잠잠해진 평화로운 해병 성체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해병 성체의 영원한 지배자와 2인자 황근출 해병과 박철곤 해병이 서로를 바라보며 조찌랄 옌병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황근출 해병이야 원래 온갖 곳에 트집을 잡고 땡깡을 쳐부리는 것이 일상이라 아무도 크게 신경은 안 썼지만 박철곤 해병은 또 왜 저런단 말인가 후임이 선임에게 저런 끔찍한 언행을 하는 것은 즉결처형감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지켜보는 다른 해병들 중 그 누구도 박철곤 해병보다 선임인 이가 없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야 김혜규 저 새끼들은 또 왜 저러냐? 알았고 왜 그런지 말이나 좀 해봐라. 황룡! 이 새끼는 황근출 해병과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후임인 박철곤 해병의 하극상을 막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다. 어떻게 이런 기열 새끼가 숨쉬고 살아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에 분노한 해병 성체의 모든 해병들이 황룡을 한 점씩 뜯어가 해병 슬라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노니
얼어붙은 분위기도 조금씩 풀리는 것만 같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1Q2W324R 느낌표 해병은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니 모든 해병들이 그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작석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녹화 기록 2022년 6974일. 어이구, 지각이다, 지각! 박철곤 해병은 정신을 놓고 해병 성체의 복도를 내달리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점심에 있는 아메바도 알 수 있는 숨쉬는 방법 세미나에 69년이나 늦어버린 것이 아닌가. 해병들이 숨을 쉬는 방법을 몰라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웠던 박철곤 해병이 몸소 휘하 해병들에게 호흡을 하는 방법을 강연하려고 어렵게 마련한 자리이건을 본인이 시간을 착각하고 말았다니. 입이 6974개여도 할 말이 없는 실수에 부끄러움을 피할 길이 없던 박철곤 해병은 모퉁이 저편에서 걸어오던 황근출 해병을 미처 보지 못하고 말았다. 황근출 해병님, 조심하십시오! 새끼 기만당!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황근출 해병과 박철곤 해병이 충돌함으로 인해 두 해병의 머릿속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지고 말았다. 이에 박철곤 해병의 뇌는 문스러져 사라졌고 황근출 해병의 쥐좀만한 뇌는 너무 작은 나머지 두개골의 분자 사이를 넘어 박철곤 해병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 것이었다. 새끼 기열! 새끼 기열! 새끼 기열! 그렇다. 저 조찌라는 황근출 해병과 황근출 해병의 뇌가 들어간 박철곤 해병이 서로를 황근출이라 주장하며 싸우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이 씨발, 야 그러면은 뇌 없어진 새끼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쟤 멀쩡하네 지금? 과연 황룡 해병님 얘기하십니다. 이걸 보십시오. 뇌가 있어야 할 두개골 안은 텅 비어 있었는데 장기의 신경세포 안에 기억 저장 기능, 뇌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도 이런 이유, 출처 MBC 마린 볼빌 코퍼레이션의 주말이다. 씨발 이거는 뭔? 보시다시피 내가 없어도 장기는 황근출 해병님의 것. 따라서 문제없이 황근출 해병님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 말을 들은 해병들이 이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고자 황룡의 코를 따보았고 이내 아무렇지도 않게 화장실에서 기어나오는 황룡의 모습을 보고 모두가 납득하였다. 새끼 기열! 새끼 기열! 새끼 기열! 아우 씨 병신 새끼들 진짜. 야 근데 다 어디로 갔냐? 황룡 새끼가 주변을 둘러보니 그 많던 해병들이 다 어디 가고 없는지 주변에는 황근출과 박철곤, 황룡 셋밖에 없었다. 이 끝나지 않는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부분의 해병들이 자신의 항문 속으로 도망가버린 것이다. 기열 황룡 새끼가 모든 것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 새끼 기열! 새끼 기열! 야 근데 니네들 오늘 뭐 세미나 있다 그러지 않았냐? 족박대가리 새끼들이 숨을 못 쉰다고. 새끼 기! 그 말을 들은 황근출 해병과 박철곤 해병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가슴을 두드리거나 온몸을 비트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하는가 하면 이내 바닥에 쓰러져서 미동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아 그렇다. 이 둘은 호흡하는 법을 몰라 6974년째 숨을 쉬지 않고 있다가 황룡이 그것을 상기시켜주자 자신에게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식으로 사망하고 만 것이었다. 자신의 항문 속에 숨은 타 해병들도 절반은 질식으로 사망하고 절반은 자신이 자신 안에 숨는 공간적 모순으로 인해 한계까지 수축하여 살아있는 은하의 특이점이 되고야 말았다. 아무튼 황룡 덕에 해병대가 남아나질 않으니 포항 시민들은 오늘도 황룡 덕에 두 발을 뻗고 자겠구나. 아 포항 해병직할 오도기 앞자세 특별광역시의 슈퍼히어로 황룡이여, 해병대의 마수로부터 시민들을 지켜내는 영웅이여, 오늘도 해병 성체를 새치혀로 쓸어버리는 활약을 하니 그가 공군본부로부터 80년째 올해의 공군상을 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니라. 해병 잡는 용사 황룡이여, 싸워서 죽고 부활해도 죽어라. 브라보 브라보 대한민국 공군. 바로 이 베이스트! 이가 너무 아파요. 톤톤정 해병님의 앙증맞은 충치 대소동. 해병 성체에서는 톤톤정 해병님께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눈깔이 까뒤집힌 채 돈! 이라고 외치며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해병술이 하시고 계셨다. 평소라면 황근출 해병님이나 박철군 해병님이 톤톤정 해병님을 제압했을 것이나 하필이면 그날 브리큐어가 휴방을 하는 앙증맞은 찐빠가 일어나 황근출 해병님께서 브리큐어가 보고 싶다는 땡깡을 피우리는 바람에 박철군 해병님이나 황근출 해병님을 어르고 달래느라 그 누구도 날뛰는 톤톤정 해병님을 막지 못한 채 다들 톤톤정 해병님을 피해 숨어있을 수밖에 없던 것이었다. 혹시 톤톤정 해병님께서 좀 이상한 점이라든 거 없으셨습니까? 그러고 보니 오늘 아침에 식사를 거부하는 게 뭔가 아파 보이긴 했었나만. 일들은 손으로 하는 수술을 뭐든지 잘해 해병은 무무칠 해병님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내 갑자기 미소를 지었으니 무무칠 해병님, 왜 평소에는 해병 짜장에 아세이 수육 600일 추가로 드시는 톤톤정 해병님이 식사를 거부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뜻 아니겠습니까? 즉, 인준이에게 동생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에 오모칠 해병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돌잔치를 열어주셨고 손으로 하는 수술을 모든 자의 해병에게 감히 하늘과 토가는 선입의 전외 인형을 피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해병 피나타로 만들어 이렇게 기쁜 잔치날에도 해병 잔치상에 올라간 황룡이 잔치의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야, 이 모독천이, 야, 이 멍청한 새끼야. 넌 이 유정이가 빨갛게 푸른 돌을 붙잡고 날뛴 거를 봐도 니는 모르겠냐. 야, 저 새끼 저거 충치거린 거잖아. 함히 즐거운 돌잔치의 분위기를 망친 데다가 하늘과 도 같은 선임에 찐빠진 작전임도 모르고 해병 헛소리를 짓거리는 황룡에게 분노한 무무칠 해병님은 즉시 황룡을 해병 단축하면서 해병 제사상으로 리버스 진급시켰으나 자세히 살펴보니 황룡의 사실이 맞는 것 같았다. 이에 감히 오어지를 내린 손으로 하는 수술은 뭐든지 잘해 해병에게 전외 인형을 내리려고 했으나 해병 피나타가 되었기에 눈으로 하는 감시는 뭐든지 잘해 해병이 이름이 비슷하다는 죄목으로 대신 전외 인형을 당하니 이에 해병들은 스님을 하늘같이 우러러보는 정신에 감동하였다. 어쨌든 간에 치료가 필요했으나 손으로 하는 수술은 뭐든지 잘해 해병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고 화장실에서 리스폰하고 돌아온 황룡이 톤톤정 해병님의 중치를 치료하기로 결정났다. 택트로 톡신으로 톤톤정 해병님을 맞추신 후 입안을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톤톤정 해병님의 모든 해병 옥수수 완전 새까맣게 썩어 있었던 것이었다. 이따 보니까 애가 이가 아프다고 날뛰지. 야, 이 새끼야, 너도 맞자 고를 테니까 그냥 다 뽑아버리고 임플란트나 틀니 껴야겠다. 그렇게만 한 황룡은 몽키스펜을 꺼내 톤톤정 해병님의 해병 옥수수를 수확하고자 하였으나 충치로 인한 고통으로 걸렁걸렁거리던 톤톤정 해병님의 전외 구멍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고야 말았다. 한편 황룡은 자신이 죽었다가 리스폰했다고 생각하고 눈을 떴으나 눈앞에는 붉은색 둥글로 추정되는 이상한 장소에서 암피코알라에아스 황룡사 구층 목탑 한화 이글스의 웃음등이 뛰어놀고 있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거 기혈찐빠 황룡 아니야? 여기서 만나게 될 거라면 꿈에도 몰랐군. 아니 너는 그 고노야 주아니야. 야, 근데 여기가 어딘데 네가 여기 있는 거냐? 역시 흘러빠진 기혈찐빠는 눈치가 없구만. 여기는 바로 톤톤정 해병의 전외 구멍 속이 아니면 어디겠냐 말이다. 이럴 수가. 과거에는 자주 출연했었지만 어느 순간 변형추나 맹닥춘처럼 전역을 했다는 묘사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 아세이들 사이에선 의가사 전역을 했다, 공군에게 잡아먹혔다, 아니다 탈영을 했다 등등 소문만 무성할 뿐 행방은 묘연했던 두 해병은 알고 보니 톤톤정 해병님도 모르는 사이 톤톤정 해병님의 벌렁벌렁거리던 전외 구멍 속으로 빨려들어가 그대로 실종되었던 것이었다. 야, 근데 너희들은 대체 여기서 어떻게 버틴 거냐? 역시 기혈찐빠 황룡답구만. 이곳에서 늘막갓 만들어진 해병 짜장과 신선한 올챙이 크림들이 태병산소까지 넘치나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어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해병 빠랄라가 아니면 어디란 말이니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밖에서 늘상 편하게 먹던 해병 수육을 여기서는 이제 못 먹는다는 그 정도.
아니 미친 새끼들! 야 너네 갑자기 뭐하는 짓거리야? 생각해보니 이것은 턴트중 해변님의 전우이구나. 그리고 바닥이고 천장이고 벽이고 다 해변 수익이라는 얘기지 않는가? 예, 턴트중 해변님은 지통도 아파 죽겠는데 전우의 구멍까지 아파오니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날뛰다가 해병 성체 밖으로 뛰쳐나가서는 해병 동산을 가로질러 포항시에서 날뛰기 시작하였다. 야 그만해라 미친놈들아! 니놈들이 살짝 뜯어먹으니까 유정이가 날뛰잖아 이씨! 둘은 계속해서 톤톤정 해변님의 전의구멍 벽을 뜯어먹기 시작하였고 결국 톤톤정 해변님은 고통에 날뛰다 경주시까지 도달하고 마셨다. 이에 경주시는 1일 사태를 1급 재난 상황으로 지정을 하고 SCP 재단 로보카 폴리 파워레인저 미라클 포스들을 출동시켜 진압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경주시는 멸망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톤톤정 해변님은 여전히 느껴지는 고통에 계속 날뛰며 경산시, 영천시, 고령군 등 경산북도 모든 자치시와 자치구를 멸망시키니 결국 경상북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고야 말았다. 끝! MCU Sports. It's in the game. 최철기 해병과 전설의 꼭지도발 사태. 이글거리는 태양이 자결하는 지역불 반도의 악랄한 여름. 마침 그날따라 고되었던 장장 센철한 밤에 걸친 일요일 오후의 전투 축구에 우리 내무실의 해병대원들은 모두 녹초가 된 채 내무실 침상에 쓰러져 버렸다. 실무 배치를 받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던 아세이였던 방광갈 해병 역시 눈치를 보며 의자에 궁둥장을 서서히 붙였는데 그 순간 새끼들 봐봤냐? 야이 덤벨 새끼들아! 빨라 움직여! 내무실의 일수 일명 강철귀도의 최철귀 해병님. 들리는 소문으로는 찐빨이 낸 아세이의 포신을 오매듭법으로 묶어버렸다는 끔찍한 소문까지 돌던 부대의 악동 그 당체. 강제적인 전투 축구에 짜증이 잔뜩 난 상태였던 그였는데 시원한 해병 음료를 내오기는커녕 무인들의 흘러빠진 모습에 분노는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야! 난 나야! 이병 방광갈 작대기 하나 처단 아세이 새끼가 지금 뭐하냐? 죄송합니다. 뭐냐고 이 새끼야! 순간 싸해진 내무실의 분위기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었다. 새로 벼려낸 은빛 칼날처럼 번뜩이는 최철기 해병님의 날카로운 눈빛. 잔뜩 기가 죽은 제 눈을 바닥으로 내리깐 아세이. 야! 이 새끼 벗겨! 전의를 한번 진하게 나눠보자고! 최철기 해병님의 전후의 선포문. 해병대의 유관 전통이자 선후인 간의 마음을 잇는 찬란한 해병정신 그 자체. 하지만 최철기 해병님과의 전후에는 그 의미가 사뭇 달랐다. 사포 같은 돌기가 울긋불긋 솟은 최철기 해병님의 흉흉한 포신 뭉치에는 배럴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고 그의 아세이 시절 일수 김평걸 해병님과의 강압적인 전회로 생긴 음경함과 고안함으로 인해 볼록하게 튀어나온 벌집 모양의 종기들은 징후와 원망을 잔뜩 품고 있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던가. 김평걸 해병님이 뿌린 이 사악한 두 씨앗, 변항추 해병님과 최철기 해병님은 그야말로 전회의 귀신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이 새끼를 벗기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다. 광가리의 옷을 몽땅 벗기고 포신을 작업시켜 총자세를 세팅해 놓는 우리들. 추철기 해병님의 포신 역시 적발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련한 아세이의 뺨을 타고 흐르는 닭똥 같은 눈물 한 줄기. 허나 어쩌랴. 자연재해에 비견되는 추철기 해병님의 분노에 바칠 제물로 결정이 된 것을. 추철기 해병님의 포신은 약진을 시작했다.
최철기, 너무하냐? 아, 누가 감히 최철기 해병님께 이런 꼰티를 낸단 말인가? 우리 모두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일중대 투킹이었던 박철군 해병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이었다. 야, 철기야. 다시 한번 묻는다. 너 지금 뭐하니? 아슬 샤기들 교육 좀 하고 있으십니다. 철기야, 이게 그냥 너 기분 나쁘다고 꼬장 부리는 거밖에 어떠냐? 그리고 전우이가 언제부터 부임을 향한 문과 조리의 사다로 쓰였냔 말이다. 이거 봐라 이거. 아세이를 조지려고 아주 부실을 흉기로 만들었구나. 박철군 해병님은 다시 한번 일장연설을 이어나가셨다. 최철기, 전우야 본디, 선 후임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의 해병을 만들기 위한 저 새끼 스러운 왜 의식이다. 나한테만 찌르지? 후임의 보신 거푸집이 새끼야. 또 되지 않도록 문주 해병님이랑 전우이 좀 짜증 나렸다고 뭐라고 생각할게? 나랑 기수도 얼마 차이 안 나는 새끼가. 장장 50도를 넘어가는 그날의 무더위, 1시간 20분가량 이어진 전투 축구, 그리고 성에 차지 않는 아세이로 인한 분노에 박철군 해병님의 개소리 따위는 들어오지 않았다. 야, 듣고 있긴 한 거야 이 새끼. 흘러가지고 흘렀다. 이 한마디에 최철기 해병님의 이성은 저 멀리 날아가 버렸다. 야, 박철군, 이 씨발년아, 계급장 떼고 붙자. 따라 나와, 이 씹새끼야. 마침 몇 주 전 괴형태 해병님의 성기난사 대소동으로 변항추 해병님을 포함한 선임 해병 3분이 의가사 제대를 하였고, 부대가 발칵 뒤집힌 전적도 있어가지고 긴장한 채 박철군 해병님의 대답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문단무용, 대단한 섭스. 그런데 맨손으로 순두부도 깨버린다는 엄청난 악력, 박철군 해병님의 꼭잡땡이도 조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길 뭐야?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로세. 불꽃 튀는 꼭잡땡 시합마저 벌어질 이 분위기에 막사는 열광의 도도가니에 빠져있었다. 번개 같은 손놀림으로 최철기 해병님을 몰아붙이는 박철군 해병님. 황근철 해병님의 밑에서 달려있는 엄청난 손놀림이었다. 움켜잡. 승부에 졸추가 기울었다고 생각한 그때, 녹인지 해병짜장인지가 한껏 묻은 금속물체, 그 금속말들이 요염하게 빨기 시작하였다. 아니, 저거 해병 스패너잖아. 박채일원이 오늘은 뒤져보는 게 끝까지 가보자께. 붕, 붕, 철커덕. 배도는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아, 얘가 왜 이러냐까? 철기야, 이런 잡기술로 해병님께 단련된 내 강철찬 꼭지를 뒤틀 수 있다고 생각했노? 기압이 울리자 냄새를 내 모든 전기장치들에서 스파크가 일더니 박철군 해병님을 향하기 시작하였다. 그랬던 것이었다. 꼭지털을 피르침으로 활용하여가지고 정전기를 끌어모으신 것이었다. 그곳에는 감전된 채 해병 전기구이 통닭이 되어버린 최철기 해병님이 쓰러져 있었다. 확인 사살을 위해 우악스러운 손으로 한껏 비틀기 시작했는데, 그때 야, 지금이다. 쭉. 강렬한 조임이 얼마나 이어졌을까. 어느새 기절한 채 의식 없이 실신해버렸다. 최철기 해병님의 승리가 확정된 그 순간, 그 황근출 해병님의 오른팔 박철군 해병님의 패배에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반년께 제철기의 상자를 긁어놓으면 박철건이처럼 되는 거란게. 승리를 쟁취한 주술기 해병님이 위풍당당하게 포신을 들어 승리를 선언하려던 그때 알아. 어째서 갑자기 주문이. 톤년 전 최철규의 21살. 철규야, 몸 조심히 갔다 와야 한다이. 남들 다 가는 군대에 뭐 별거라고 그럽니까? 그냥 군대 가는 우리 아들 걱정돼서 그러지. 건강히 갔다 올게요, 엄마. 이틀 훌륭하다, 지금. 직원의 뇌가 파괴되어 쓰러진 최철규 해병님의 육체를 짓밟으며 박철군 해병님은 위풍당당하게 일어섰다. 그러나 최철규 해병님의 척곡지 역시 영한 기압이 아닌지라 한낱 인간의 손으로는 뜯어낼 수 없는 탄성을 자랑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나 했던가. 최철규 해병님의 척곡지를 온 매듭법으로 묶고 다시는 풀리지 않도록 내뱉고 놓으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를 두고 최철규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일컬으니 결국 승리를 쟁취한 박철군 해병님은 힘겹게 세워진 자신의 포신을 하늘 높이 힘껏 지켜들었다. 장장 2시간에 걸친 결투 끝에 승자가 정해진 것이었다. 이런 투쟁이, 이런 격투가 존재할 수 있다니! 우리들은 모두 두킹의 자리를 공고히 한 박철군 해병님의 승리 축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에이, 알쓰니 박철군 해병님께 대하여 세월 촉불들! 전방 45도 각도로 빳빳이 세워진 해병 용사들의 길고 단단한 포신. 우리들 모두는 이 올거진 포신을 바라보며 진정한 해병의 긍지가 무엇인지, 전천후 해병이 어떤 것인지를 가슴속에 깊이 새겼다. 그날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가리켜 일명 해병대 꼭지도발 사태라고 부른다. 이 사태는 해병대 성기난사 사건, 해병대 오도세자 사고와 함께 해병대 3대 사건으로 일컬어져진다. 이 사태 이후 패배한 주철기 해병님은 해병성체 지하의 황은출 해병님 집무실로 끌려가 해병 군견으로 개조되었다는 소문이 바닥에 돌았지만 그의 정확한 근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부대 입구에 새로 설치되어 모두의 성처리를 맡게 된 전외 인형의 얼굴이 많이 익숙하긴 했지만 그게 다 무슨 상관이리요. 2006년 폭염이 이글거렸던 여름날의 어느 날, 필자 말달 필승.